남녀 학생이 나란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학생의 왼손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여학생 허리 뒤에 있는 겁니다. 학생을 세워 훈계하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남학생은 여학생의 가방 아래를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내놓고 들어주지는 못하고 저리 배려했네요. 한 호흡 멈추기를 잘 했네요. 그 장면만 보았더라면 엉뚱한 오해를 할 뻔했죠. 조금 더 기다려 자세히 살펴보니 배려였네요. 첫 곡은 쉐어의 1998년 곡이죠. Believe입니다. 한 호흡 멈추길 정말 잘하셨네요. 오늘 방송 주제는
맥락과 장면입니다. 장면은 매 순간 떨어져 있다면 맥락은 앞뒤를 살피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진행하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영원히 꿈꾸는 교사이자 아이들이 설계하고 진행하는 길 위의 학교를 꿈꾸는 호모 이마기난스, 상상하는 인간입니다. 오늘 행복학교는요,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라디오 칼럼인데요. 잘 소통하는 방법 그 첫 회로 맥락을 파악하라를 준비했습니다. 2주간 교육 소식에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5 대입 전형 계획을 알아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와 영화는 담임 때문에 상처 입은 아이들과 가족 때문에 상처 입은 주인공이 서로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를 소개합니다. 질문 있어요 시간에는 학교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하고요. 아름다운 숲을 닮은 배움 공동체에서는 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칼럼 새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자녀들의 진로 교육을 소재로 한 라디오 칼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잘 소통하는 방법 그 첫 시간으로 맥락을 파악하라입니다. 소통은 말이 가장 효과적이다. 글은 화자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어와 단어 사이를 채워주는 표정, 말투, 동작 등 비언어적 표현을 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모티콘으로 대체하지만 역부족이다. 얼굴 표정을 볼 수 없는 대화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간혹 죽고 못 산다는 연인 사이에도 말 때문에 다투기도 한다. 오죽하면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말이 있을까?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자신의 소설에서 개미는 페로몬이 있어 수백만의 개미가 동시에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서술했다. 남들이 경험한 것을 동시에 똑같이 느낀다면 이 세상에 오해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인간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부모와 자식은 운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떨어져 있어도 통하는 그 무엇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화해한답시고 내 마음 알지? 이런 말을 한다. 그러나 곧 이 말은 엄청 어려운 암호문이 된다.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듣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면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정미라가 부릅니다. 꽃.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일단 머릿속 생각이 입을 통해 내 몸 바깥으로 나가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호흡을 가다듬어 천천히 내뱉어야 한다. 그래도 짧다. 어떻게 더 길게 하냐고? 방법은 있다. 상대방이 말하게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아이의 탐탁지 않은 행동을 발견하면 그 즉시 언성을 높인다. 이걸 멈춰야 한다.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으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본 아이의 탐탁지 않은 행동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기어코 그 행동이 잘못됐음을 지적한다. 지적한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다. 지적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건 바로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앞, 뒤를 듣고 잘못을 가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본 탐탁지 않은 행동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있다. 부적절한 행동일지라도 이미 내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가 된다. 그러면 언성을 높이는 대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타이를 수 있다. 잘 소통하려면 지적질보다 맥락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지적은 평등한 관계를 무너뜨린다. 장면만 보고 한 지적에 당하는 입장은 황당하다. 반발을 한다. 마음의 벽이 생긴다.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 대화를 통해 맥락을 잘 이해하려고 애쓴다. 맥락을 파악하는 일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교사와 학생, 심지어는 교장 교감과 일반 교사 사이에도 해당된다. 맥락을 파악하는 힘은 어마어마하다. 고집불통인 내 생각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교사와 학생, 교장 교감과 일반 교사 사이를 말랑말랑하게 만든다. 이는 서로를 원활하게 하여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수원 FM 96.3MHz입니다. 요조가 부릅니다. 좋아해. 정말 좋아해. 너무 달지 않은 라떼 비겐거리로 가볍게 나서는 산책 몇 번이나 본 로맨틱 코미디 또 보기 정말 좋아해. 차가운 녹차 맛 아이스크림 문득 떠나는 하루짜리 짧은 여행 햇살 좋은 날 무심코 들어선 미술관 그리고 너의 어떻게 지낼까 정신없이 살다가도 거짓말처럼만 보고 싶고 그래 너의 곁에서 하루가 참 짧았었는데 기억하니 언제나 두고 그리운 시간들 돌아가고 싶은 한때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웃고 내 좋은 일들만 너의 앞에 가득하기를 바랄게. 여전히 널 좋아해. 여전히 날 좋아해. 뭐? 여전히 날 좋아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 끝까지 널 사랑해주지도 못해. 참 미안해. 내 맘 나도 모르겠어. 이제 끝난 건데 대체 왜 아직 내 가슴이 미안해. 너가 가득한데 하지만 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안돼. 널 피하네. 그게 진심은 아닌데 널 피하네. 미안해. 그래 나 아직 너를 좋아해. 어떻게 지낼까 정신없이 살다가도 거짓말처럼만 보고 싶고 그래 너의 곁에서 하루가 참 짧았었는데 기억하니 언제나 두고 그리운 시간들 돌아가고 싶은 한때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웃고 내 좋은 일들만 너의 앞에 가득하기를 바랄게. 여전히 날 좋아해. 한참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봐. 함께한 시간들이 자꾸 생각나. 네가 알던 나는 여전히 여기 있나봐. 너의 목소리 날 흔들어 놓나봐. 자꾸만 코끝이 찡해오네. 너를 기다리나봐. 아마도 그때부터 계속해 너가 돌아오길 기다리나봐. 어떻게 지낼까 정신없이 살다가도 거짓말처럼만 보고 싶고 그래 너의 곁에서 하루가 참 짧았었는데 웃기만 했었는데 기억하니 두려울 게 없었는데 그리운 시간들 돌아가고 싶은 한때 떠올리다 보면 어느새 웃고 내
이번 주간 교육 소식. 이번 주간 교육 소식 알아볼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5 대입 전형 계획을 알아봅니다.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가 자퇴를 하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먼저 2025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알아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6개 대학이 제출한 2025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취합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만 934명입니다. 수시 모집 비중은 79.6%, 정시 모집 비중은 20.4%로 최근 5년간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 수시 전형 비중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44.1%, 학생부 교과가 32.4%, 논술이 11.4%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높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은 2025 학년도부터 147개 교에서 반영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반영 대학에 112개 교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27개 교, 수능 위주 전형에는 21개 교입니다. 체육 특기자도 88개 교가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로 반영합니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 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 계열 모집단이 지원 가능 대학이 증가했습니다. 대교협은 주요 사항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대입 정보 포털 홈페이지에 7월 중 게재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서는 각 대학마다 발간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서울대가 발간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의미, 선발 방법, 준비 방법,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인재상, 주요 질문 사항 등 서울대 학생부 종합 전형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을 학생부 세부 특기 사항을 언급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학생의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가 잘 나타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재된 교재나 토론, 발표, 실험 등의 수업 내용과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탐구 활동 등 학내 활동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 수학반이 무조건 더 의미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해당 동아리 활동에 충실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공동체 역량 등의 소양에서 좋은 평가가 가능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는 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 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 평가한 누가 기록을 살펴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의 모습이 종합적으로 기재되는 만큼 학생의 전반적인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꿈을 위해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확하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경우 자퇴 찬성 66.7%, 꿈을 찾기 위한 경우 자퇴 찬성 54.3%입니다. 빠르게 꿈을 찾은 학생들이나 오히려 꿈을 찾고 싶은 학생들이 평범한 중고등학교 과정을 밟는 대신 학업 중단, 즉 자퇴를 선택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꿈을 위한 학업 중단의 경우 연예계 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위한 학업 중단이 낯설지 않은 요즘 한 교육 콘텐츠 전문 회사가 학생과 학부모 및 일반 성인 81명에게 꿈을 위한 학업 중단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명확하게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경우 자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66.7%, 꿈을 찾기 위해 자퇴하고 싶은 경우 자퇴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54.3%로 학생의 꿈과 의지가 있는 경우 과반수 넘게 찬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사례수가 얼마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세태가 바뀌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와 영화. 시작이 충격적인 영화, 그리고 오늘 우리 방송의 주제인 맥락과 장면의 의미를 잘 말해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을 잃은 학생들과 가족을 잃은 교사가 서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 라자르 선생님입니다.
영화 라자르 선생님 테마곡을 들었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한 초등학교. 우유당번인 시몽은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교실로 들어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곧 이어 교사들은 아이들을 서둘러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지요. 알제리 출신인 바시르 라자르는 자신이 학생을 가르치고 싶다고 찾아옵니다. 후임 교사를 찾아야 하는 교장은 서둘러 그를 채용하지요. 라자르는 책상 배치를 옛날 방식으로 바꾸고 어려운 발자크 소설 문장으로 받아쓰기를 합니다. 교장은 새로 페인트 칠하고 상담 교사가 교실에 들어가 상담하는 것으로 아이들 상처가 치료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수업 간간이 아이들은 전 담임 선생님의 자살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이들이 입은 상처가 치유된 게 아니죠. 라자르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는 알제리에서 아내와 두 아이를 한꺼번에 잃고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제1악장은 라자르 선생님의 심정을 대변합니다. 수업 시간에 라자르 선생님은 크리살리스의 의미를 말합니다. 작은 고치 속에서 너희들처럼 날개를 펼치려고 준비하는 번데기. 결국 라자르 선생님은 교사 자격증도 없는 망명 상태의 외국인임이 들통나고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 라자르는 우화를 하나 읽어주죠. 숲에는 나무가 있었고 나비가 될 번데기가 있었는데 불이 덮쳐 숲이 타고 번데기도 죽은 이야기. 홀로 남은 나무가 계절이 지나 날아오는 새들에게 나비가 될 뻔한 번데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상처, 치유, 외국인, 자격증. 라자르가 망명심사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우리는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을 너무나도 쉽게 평가하거나 재단하는 제3자를 봅니다. 맥락을 보기보다는 하나의 장면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제3자가 당사자가 겪은 삶의 무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쉽게 치유를 말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가까운 곳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외 학생을 위한 학습과 돌봄, 갈등과 화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사회시설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아랑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구자송 대표님과 인터뷰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합니다. 먼저 아랑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알아봅니다. 맑고 깨끗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라는 개념에서 아랑학교라는 네임을 쓰게 된 거고요. 아랑학교의 취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의 마을 복지 학교죠. 교육 복지 학교죠. 그러니까 학교 내 공교육 안에서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약자, 교육적 약자에 대한 이유만 지원을 하는데 이게 마을로 나오면은 아이들이 그런 교육 운동을 하면서 항상 벽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아이들하고 접근할 것인가? 이곳은 건물 한 층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네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신청은 학교장 저희가 이제 그 리플렛을 드려요.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 개설을 합니다 하고 리플렛을 드리면은 학교에서 오피스 폼이나 이런 거 하면은 학생들이 신청을 해요.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들한테 그 조금 정보를 달라고 그러죠. 이제 많이 아이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선발 인원이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복지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또 아이들한테 수업료 1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여를 하는데 우선순위로 저희 한 60% 정도는 이제 그 좀 사회적 약자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이제 채우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선발 기준은 저희가 개인정보를 못 받잖아요. 그런데 학교장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조금 도와주시는 학교에서 추천하는 거죠. 그렇게 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랑학교는 디지털 심리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하여 상담하고 전문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치유 프로그램으로는 회복적 탄력 교실, 맞춤형 교육,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물 매개 치유 프로그램, 메타버스 스포츠 교실, 스마트 오르골 활용 치유 활동과 MD 작곡 활동이 있습니다. 구자성 대표님은 이런 꿈을 꾸고 계시더군요. 그의 꿈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지역사회의 그 마을을 거점으로 움직이는 그런 마을 학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을의 활동이나 자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을 해보자. 앞으로 우리가 미래 교육에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름다운 숲을 닮은 배움 공동체. (2019년 7월 3일) 일기입니다. 제목은 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인데요. 수업 나눔 시간에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 어떤 학생은 희망을 준다고 말하고 또 어떤 학생은 현실적인 말을 잘 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갈수록 수업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시험 첫날입니다. 시험 끝난 학생들이 일찍 귀가하고 난 오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나눔, 수업 친구 모임을 했습니다. 질문에 적극적으로 손들어 대답하는 선생님들 덕분에 와글와글 분위기는 무르익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어요. 학생들도 반응이 없고 교무실에 돌아와도 모두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옮겼어요. 제가 찾아낸 수업 방법은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거였죠. 처음 하는 수업을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깨달았죠. 교사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함께 해야 한다는 걸. 선생님,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다. 오늘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맥락과 장면이라는 주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김동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는 여러분이 더 큰 행복을 받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복했나요? 이제 종례해야죠. 학교 가는 길이 늘 이렇게 밝고 경쾌하면 좋겠죠? 노영심의 학교 가는 길을 들으며 행복직이 물러갑니다. 또 오실 거죠?